주말 아침임에도 우리 우동산 구역의 명품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나는 길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조합원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우동산 구역의 개발이 해운대 전체의 발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고 길을 잡아주신 홍수령 구청장님께도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바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저희 현안 처리를 위해서 이 소중한 장소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동산구역의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해운대 주민들께는 천지 계획하는 해운대의 발전을 지켜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우동산구역만 올해 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아까운 시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님들과 해운대구청장님과의 직접 소통으로 인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해난들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서 앞으로 인가 과정을 순탄하게 하는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홍수령 구청장님께서는 해운대구 구청장이시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도시 정비와 개발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조합장이 된 이후에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많은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타고난 솔루션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우동산 구역은 해운대의 발전으로 전국 최고의 금사라기 사업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동산 구역이 전국 최고의 주거단지가 되어 빛나는 해운대를 이름을 더럽힐 수 있도록 저 조합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순헌입니다. 오늘 일정이 다들 바쁘실 건데 이 주말에 이 선거 사무실을 방문을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많이 조합원들께서 방문을 하셨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고통과 또 많은 기다림과 또 많은 설레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는 선거 때문에 밖에 제가 나와 있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구청장실에 앉아 있을 때 우동 3구역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조합원들 간의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구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속속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풀어갈 때 방향이 틀어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런 방향보다는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빨리 KTX 타고 달리고 싶지만 실제로 그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 이것을 무시한 KTX를 타고 가면 결국은 중간에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배로 차비를 더 물고 다시 이 승차권을 끊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 지도하는 또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똑바로 가자고 지적을 하면 그걸 바로 들어주는 분이 있고 그걸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그냥 직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제가 구청장을 임기 4년을 거의 이제는 마쳤지 않습니까? 지금 딱 우리 사무구역이 20년 차입니다. 맞죠? 시작한 지 20년 차입니다.
다른 구역 같으면 대체적으로 길어도 한 5년, 6년 만에 거의 입주가 마무리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5년이 늦었고 또 앞으로 5년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달려갔을 때 앞으로 5년 되면 이제는 입주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과 그 다음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박용환 조합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개만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은 아니고 구청장 하기 전에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에 그 활동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구역이 변경 결정될 때도 구청장 하기 전에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오늘 해운정사 선임 나와 계십니다만 해운정사 앞에 만들어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이 도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속들이 이 3구역 뭐가 잘못되었고 또 뭐가 희망적이고 또 어떻게 가야 이게 빠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에서 수십 년 또 수백 년 대대손손 살아오신 어른들도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고, 또 10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출내기 우리 조합원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서로 어우러지는 그 과정은 바로 이 박용환 조합장이라는 이 젊은 분이 나타나면서 중간에 오해도 좀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고, 또 아주 사고가 긍정적이고 법대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조합장이 이번에 나타나셔서 우리도 든든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이 힘겨웠지만 이제 남아있는 5년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가느냐, 그것은 기존에 계시던 어른들과 조합원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오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과 서로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 조합을 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저 또한 거기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3구역은 우리 해운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곳입니다. 우3구역 때문에 일어난 민원은 그야말로 조합원 외의 민원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춘천 하구에도 사실은 동백섬에 가면 제가 매일 가서 야단을 맞습니다. 냄새 나는 거, 찌꺼기 내려오는 거, 그 대부분이 지금 달맞이 쪽은 다 잡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우3구역 일원에서 내려오는 게 춘천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려오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찌꺼기대로 내려오니까 이게 구청에서는 참 난감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울러서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우3구역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방향대로 저 또한 설정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내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홍순호 구청장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다 오해라면 오해고 또 몰랐다면 몰랐던 부분들 다 오늘 다 속 시원하게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중로 이해 부분, 그 다음에 해운정사 관련,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해리단길하고 군함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희 우동 3구역만의 복합 상권 특성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 심의나 각종 인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또 담당 관청인 해운대구청 수장이시 공순환 구청장인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중로 위에 있는 2018년 5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조합 개설을 위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우동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도시에 의해서 중로 2회가 계획도로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2018년도 그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조건사항을 반영해갖고 차량 진출입 개선 및 통행량 조사를 위해 신설이 되고 신설 계획이 만약 폐지되는 경우 사업지역 및 임대 비율 향상, 상향, 도로 확보 계획 비용이 더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운대구청과 청일건설산업의 그 착공 신고 완료 처분이 1심, 2심,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날 해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완료 부분은 저희는 해운대구청에 절대적인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운정사는 오늘 해운정사 동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님 직접 오셨으니까 해운정사 관련해가지고 좀 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부분들 오늘 정말 스님 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운정사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해운정사 진입도로 확보입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사업 지연이 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운정사 인접구, 그 다음에 앞바다 층수 제한, 백지 제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산시 유형문화재 지정에서 3층 석탑을 통해가지고 저희 조합원님들하고 해운정사하고 마찰이 있었던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해결된 부분이니까 설명을 다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하려고 해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선임되거나 재선임됐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적으로 정말 좋은 재개발 사업구역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해운대는 가면 갈수록 해운대구가 아니고 해운대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이나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 해운대구를 찾아주는 아주 금산하게 땅입니다. 그 금산하게 땅 한가운데 저희 우동 3구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의 해리단길과 군함로하고 연계된 상권을 갖다가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리단길, 그 다음에 그 해운대 구시가지, 그 다음에 군함로, 해운대 전동시장가의 전체적인 상권 연계를 통해서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어쨌든 군함로 해상길 상권 확장, 그 다음에 기로 상권과 우동 3구역 상가 연계, 그 다음에 해운대 역과 우동 3구역, 여기에서 저희가 대략적인 논의를 제가 구청장님하고 한 바는 있습니다. 지하 연결 통로도 저희가 간략하게 하면 검토를 중에 있고, 앞으로 상가 연결을 위해서는 이 지하 연결 통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력하고 마음으로 안 되겠습니까? 조합원님들께서 맞춰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맞춰주시고, 우리 구청장님 위해서 저는 죽어라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로 2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리단길, 그 다음에 군함로, 우리 우동 3구역의 상권을 이어주는 중심에 있습니다. 중로 2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 중로 2의 신설 도로를 없애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싼 토지 매입비를 아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우리 조합원님과 그 구청장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조사해본 결과 중로 이외에는 해운대 중심적인 넓은 군함로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뢰를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중로 이해를 없앤다면 군함로 전체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새로운 변경안을 다시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도로개설 폐지안을 승인받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령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이 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대형평수 증가를 감안하면 전체 세대를 2,600~700세대로 본다면 한 130에서 140세대 정도가 임대 물량으로 더 내어놓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조합원님들의 수익을 감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로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토지 매입 비용이 아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평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로 이해를 분산할 수는 있지만 그 교통량만큼 지금 저희가 사업이 이만큼 지연되어 왔지 않습니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차량의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교통 영향 평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 영향을 분산시키라는 심의 결과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해봐 저희가 계략적인 계산을 해본 결과 큰 차이가 없다 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로 이해 같은 경우에는 현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해운대 구청과 구청장님이 도와주신다면 강제 수탁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되는 부분들은 좀 구청장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인허가 절차 예상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공사 선정은 어쨌든 2022년 8월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심의는 2023년 6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는 2023년 12월, 관리 처분인가는 2024년 10월,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 분양은 2025년 11월, 그 다음에 2029년 3월 준공일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이제 구청장님하고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단독적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 3층 지점 서탑 그것도 조금 공론하고 적겠는데, 그리고 그 관계도 지난번에 우리 그만큼 그 더운데 됐답니까? 지금 벌써 사방에 지금 아파트가 다 쌓여 있다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 조합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 또 해운정사에도 일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저는 재무설명에 꼭 진재선님하고 우리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 옆에 땅도 많이 사놨다 아닙니까? 빨리 돼야 또 신도들도 많아가지고 절이 왕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전달해서 우리 상부역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재무설명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꼭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를 탓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는 꼭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누구 탓만 하고 갈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왜 그러면 해운정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해운정사에서는 왜 조합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고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는 4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거든요.
절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조합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오해가 많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전임 조합장님 계실 때도 구청장실에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전달을 해드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운정사와 우상구역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라고 제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합장님이 탄핵이 되고 또 새로 우리 박용환 조합장이 새롭게 올라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윤정원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형태든 어느 누구든 서로 꼬집어서 불을 지를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부로 따지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상구역에 박용환 조합장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자기는 만들어내겠다. 자갈치에 비린내 나는 냄새를 16년을 맡으면서 해냈는데 이 지금 거의 밥상 차리는 우상구역을 본인이 왜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믿어주시고 그 과정 속에 섭섭했던 거는 앞으로 다 묻어놓고 이제 진행할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해운정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우상구역 조합원도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필요하면 해운정사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득도 드리고 이해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우상구역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만 생각합시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끊기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봐요. 예? 여기서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조합원 김유규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해운정사에서 오늘 총리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가 우상구역 풀어가는 데는 해운정사의 요구사항과 우리 조합원의 요구사항이 아마 상충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조합장, 그 다음에 해운정사에서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게 있대요.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래가 풀어야지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해운정사 버스 없던가. 그래서 해운정사에 분명하게 뭘 많이 넣으라고 넣어서 해결하든지 반대로 해운정사를 포크레인과 들어내든지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간단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예. 설계자하고 시공사 선정 이후에 저희가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한 번 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역 내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거 못 챙기는 조합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스님 혹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정사를 대표하셔서 나오셨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구역 내 조합원님을 위해서 좀 앞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좀 제시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라 저희는 누구를 위해 일할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스님들은 이 조그만한 가정 이걸 버리고 온 이유는 전체 전 인류 전 중생들이 우리와 같은 동포요 한 몸이고 한 식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 절대 안 가지고요. 이 마을 분들 우리 인류 자손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느냐 여기 고민하고 착안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상충되고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를 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내 돈이 이렇게 좀 손해가 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가시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단지가
요즘은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높게 짓는다고 그거 명품 단지 되는 거 아닙니다. 대비 주위에 얼마나 녹지나 그런 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우러졌느냐, 여기에 그 아파트 단지 향후에도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올 이번에 초파일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도심에서 성곽면 아파트 거기 있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아이들 같이 와가지고 숲속에서 그렇게 산속에서 쉬는 걸 보고 제가 야, 여기가 진짜 그 시민들이, 해운대 주민들이 여기서 하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 아파트가 대면에 있잖아요. 이 해운정사하고 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일대가 아파트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왔을 때도 아, 이 아파트가 참 주위의 경관과 너무 잘 어우러지고 휴식 공간도 있고 해서 참 명품 단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기 49층 신축가 그 주상복합 3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옛날 스펀지 자리 거기가 49층이고 동문비스타도 49층인데 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에서 보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그 49층이 바로 코앞에 해운정사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이제 두통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몇 동만이라도 조금 낮춰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올라와서 둘러봤을 때 힐링하고 싶은데 답답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달라 그런 주장 이때까지 쭉 해왔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도로 요거 한번 띄워주셨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중로 2A를 여기 지금 근데 지금 요 진행하시는데 중로 2A에 대한 요 개통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단 모양이죠. 거기에 대한 변론을 자꾸 하더라고요. 필요하다고. 변론을 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누군가 이거 없애자고 하신 분들이 계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찬반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걸 열어달라고 한 것은 이 아파트, 이 명품 아파트 단지에 그리고 여기 지금 주상복합 3층 올라갔잖아요. 여기 해운대로 가는 길 이제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해운대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왔을 때 야, 여기 이런 좋은 데가 있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싶을 정도로 해운대는 정말 명품 도시예요. 미국의 맨하탄 못지않는 진짜 정말 한마디로 속된 말로 끝내주는 도시입니다. 끝내주는 곳인데 여기 삼거리 이래가지고는 여기 발전이 안 됩니다. 지하철 바로 여기 이제 지하철 역사 여기서 크게 사거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이제 주상복합하고 이 단지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여기 앞으로 되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전하면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애초에 여기 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운대로 가는 이 길도 향후에는 점점 넓히고 이쪽으로 중로 2A도 지금 15m는 짧아요. 폭이 좁아서 안 돼요. 더 넓혀가지고 여기를 크게 발전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중로 2A를 처음에 이제 해운정사를 쭉 이렇게 사거리를 만들자고 처음에 제안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이 얘기가 막 이렇게 막 와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자세히 보세요. 여기 중로 위에 딱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좌회전을 버스 전용 차선 때문에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해운정사 주민들은 어떻게 신도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이리 와서 일로 갔다가 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까지 왔다가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리얼자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애초에 여기서 우리가 좌회전이 사천 발달돼가지고 해운정사로 간다면은 이 안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한테는. 근데 지금 여기서 15m 좁은 폭으로 이제 도로를 뚫어놓고 좌회전도 못하게 해놓으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니느냐? 이까지 와서 기존에는 여기서 일로 바로 해운정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없어졌죠. 일로 와서 올라가서 다시 전통시장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다가 요래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해운정사에서는 앞에 아파트 조금만 낮춰주시고 요렇게 뺑뺑 돌아다니게 만들지 말아주시면 하는 그 두 가지 보고 바른 부분입니다. 자, 조합은 여러분 각자 의견은 지금 하지 마시고 네. 예, 그
이제 절에서 그동안의 의견을 내신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거 조합에서 이 의논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저한테도 굉장히 자주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그때부터 압니다. 김 회장님이 왜 절하고 조합하고 구청이 앉아서 제발 협의 좀 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협의가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시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용역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설계 용역사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이 생각했던 기존의 안과 배치안과 또 제3의 앞으로 생길 건설사의 배치안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에서 주장하는 저 도로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고집필 이유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정해지고 새로운 설계사가 정해지면 그걸 조합 임원들하고 서로 논의를 거쳐서 절에서 요구하는 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만들었을 때 우리 조합원들에게 얼마만큼 피해가 가느냐, 얼마만큼 이익이 가느냐, 그것은 안 해보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논의하는 과정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단지 제가 볼 때 박 조합장이 스님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라고 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도 절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절에서 반대한다 하더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근데 오늘 스님이, 제부 스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로 2-A라고 하는 저 길을 지적을 하나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지을 때 절 앞에 들어오는 몇 개 동에 대해서는 높이를 조금 낮춰달라. 요 두 가지가 절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임 조합 측에서 충분히 절하고 논의가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 거는 지금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를 빨리 결정하시고 용역사를 결정해서 지금 조합에서 나름대로 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건설사와 용역사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안이 잡히고, 새로운 안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구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는 선거로 나와 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오늘 요 정도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되겠습니까? 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예. 인사 말씀은 전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또 생략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부총장님하고의 대화를 위해서 온 건데, 많은 시간을 사실 부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는데 조합 내 이야기는 사실 좀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고, 그 중도 A요 자료에 보시면은 착공 신고 관련 지금 수준에서 입주심이 고소됐다고 2020년 10월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에 대한 얘기를 맞습니다. 저게 철도를 지나가는 횡단하는 그 구간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청일건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러니까 도로선을 긋기 전에 이 청일건설은 해운대 구청에 건축인허가를 신청을 했고, 그 건축인허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선을 그어버리니까 청일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이 패소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놓고 전임 조합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냥 땅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강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선이 없으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구를 했고,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전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여기에는 2-1 구역에 이 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서 조합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청일건설에서 우리는 땅을 못 팔겠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새롭게 어차피 건설사를 새로 정하고 용역사를 정하기 때문에 새롭게 평면안을 잡아야 됩니다. 절에서 요구하는 것도 반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1안 2안을 잡아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도시계획 도로를 진짜로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바꿔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다음번에 아마 조합원들께 조합장이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 구 해운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 건물하고 역 앞에 있는 마당하고는 이번에 싹 우리 구청에서 공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역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 마당도 정비를 해가지고 요즘 많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 칙칙폭폭은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원은 이미 옛날 역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지금 정거장 부지하고 역하고는 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아시듯이 역하고 앞마당은 코레일 땅이고 옛날 철도청 땅입니다. 코레일 땅이고 기차가 정차하던 정거장 부지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십니까? 남아있는 거 미개발 토지는 철도공사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앞에 거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곧바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공원으로 다 결정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운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철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8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싹 고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 왔고, 남아있는 이 부지가 우리 우산구역하고는 딱 결정적으로 막히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철길을 건너야 되니까. 거기에 청일건설 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철도공사 땅입니다. 그럼 철도공사 땅 이거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그거는 한번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정거장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도공사와 우리가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거를 부산시와 과거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그 정거장 부지를 부산시와 철도공사가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거기에는 상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지는 전부 상업용지로 다 바뀌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기 직전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어른이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놓고, 그래 놓고 제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그 전에 시장님은 상업개발 해라고
허용을 해놓은 상태고 뒤에 시장님은 당선될 줄 알고 이걸 공언으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 빵 쳐놨는데 결국은 본인이 시장이 안 되고 나니까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선됐던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걸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4년 동안 정말로 수도 없는 싸움도 하고 말도 못하는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이렇습니다. 100% 공헌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나 우리 구가 원하는 것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 땅 대다수는 공원 녹지로 가고 일부는 산업개발을 허용을 하자라는데 합의된 건 없습니다. 합의된 건 없는데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상구역이 제일 이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요 대목이 철도공사도 결국은 계속 이 땅을 놀려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땅을 자기들도 20%든 30%든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결론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6월 1일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이 도시 전문가인 저는 그런 머리를 이미 다 쓰고 있다. 그걸 제가 조합장한테 언제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6월 1일 이후에 답을 해놓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해전 되고 안 되고는 대운전사에서 사실 일이고 그걸 지금 도시계획을 2020년 7월인가 끄었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끄고 청의 건설인데 그 도시계획에 들어간 도로지만 강제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선이 있는 한은 강제 매입이 가능한데 예. 문제는 청일건설이 도시계획선을 끈 것에 대해서 예. 소송을 제기했고 그거를 우리 구청이 패소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땅까지 사서 이 땅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 땅까지 사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담을 철도공단에도 부담을 좀 시키자.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강제성을 앞으로 해가 집행을 하느냐 공탁을 해갖고 강제 매입을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결론을 짓기는 힘듭니다. 아. 그거는 소송 과정 중에 예. 또 다른 우리가 검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예.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다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에 로컬에 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요.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구역 지정을 할 때 도적법에 보면은 도로가 필요하다. 인접 도로가. 그러면 그거를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진입도로는 구역에 원래 포함이 되는 겁니다. 2007년도에 전에 사람들이 그걸 구역에 포함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빠뜨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그거 했을 때 거기에 구역에 포함시키면은 강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당시에는 어떤 취지인지를 모르지만 구역에 포함을 시키면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상황에서 아마 진입도로 부분하고 구역계를 별도로 아마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은 제가 해보십시오. 알기로는요, 청일건설이 그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만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옆에 땅까지 맞습니다. 이상값에 다 사라고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문제야. 그게 짜투리 남는 땅은 본인들은 못 쓰니까 다 사달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조합 자체에서 어차피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 단계가 남아 있어서 지금은 김병규 어른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대화밖에 아니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 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런 내용 갖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5분에 우리가 지금 있는 재개발 사무실 매도인 사실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 그 옆에 교회하고 장사 빌딩하고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붙어 있는 지금 말하는 청일 건설이 예의대라는 도로 부분 잘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가 알기로는 93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몇 년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청일건설에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상태는 포기한다고 얘기해보면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도로 있는 이쪽 편에 있는 거는 그분에 같이 그 네이버 낸 사람이 네 군데인가? 그 사람의 몽땅 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요 경우는 앞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착공해놓은 이런 거 보기도 했지만 이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길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그번에 다 팔았다잖아요. 그게 아마 1억 평당 1억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수용 재개해가고 시비는 가겠지만 앞에 네 군데가 팔린 그 금액이 있으면 하나도 다른 시인데 그걸 네 개가 서로 줄이는 게 조합에서 맞다고. 이게 오래 가면 또 시기하니까 나는 그 경우를 가능 사실 의협까지 팔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게 풀릴 수 있으리라 제가 추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액선이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강제 매수는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차피 조합원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할 때 그 노선 여부가 필요한지 여부도 포함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노선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청일건설의 땅도 사야 되지만 철도공단의 땅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철도공단이 개발하는 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보자 그런 겁니다. 네. 또 다른 거 혹시 있습니까?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그 2029년 준공 목표, 입주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가급적이면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해운대 구의 입장에서, 저 개인의 입장에서 그렇고, 예, 정말 우리도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간이 단축이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과거에 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바로서 나가야 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 화합된 모습으로 이탄내탄하지 말고 그렇게 좀 조합이 잘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건설사가 정해지고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절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김병규 어른이 말씀하셨듯이 늘 조합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대 민원과 대응하는 것 그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절에 올라가서 대화합시다. 물어봅시다. 또 절 외에도 제3의 민원은 늘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철도공단도 그렇고 청일건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런 게 안 될 때는 구청에 힘을 들여서 구청에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든지 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서로 소통 과정을 거치면 이 일은 안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지금 이 든든한 조합장이 있을 때 조합장은 힘을 팍 실어서 조합장이 엉뚱짓 하면 끌어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힘을 실어가지고 주시면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도 늘 우리 3구역 조합원들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잘 지켜내겠습니다. 해운대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연습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연습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실행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동안 저는 4년 동안 연습할 만큼 했고 준비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려나갈 속도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저에게는 우리 국민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 모이셨으니까 이때까지 조합에 진행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든지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는 최대한 조합과 완전한 소통을 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촬영 횟수도 더 늘릴 겁니다. 왜? 공개도에 오르고 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더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합원님들. 뭐 유튜브로 얼굴 다 팔리시니까 계속 팔리기입니다. 예. 무조건 상생하고 무조건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시공사 빨리 선정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얼마나 공정 경쟁을 표방했습니까?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을 어렵게 해지는 시켰지만 새로운 건설사 이거 넘어야 될 첩첩산중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삼은 현대가 해, 어디는 어디가 해,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갑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협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그 공은 건설사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특정 건설사가 현대가 우리 3구역을 결정할지 안 할지는 저거들 사정입니다. 근데 그 건설사가 안 들어오겠다. 제가 차선책도 생각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능력을 넘어서 이 교묘한 담합을 우리 조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합 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뭡니까? 제가 쌍심지 태고 마음 하나가 딱 먹고 잘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시공사 설계자가 선정돼야지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진도를 뺄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때까지 정말 입이 건질건질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공사 선정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현대건설이 됐든 누가 됐든
하이엔드, 저도 처음에 하이엔드 했을 때 참 의미가 남달랐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건설사는 비싸 공사비 올려주고 비싸게 지어주는 게 건설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부분을 알겠습니까? 그거 해라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저 시켜준 거 아닙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명기 어르신 지켜봐 주십시오. 세번 이거 작년에는 수익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도정법 절차법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임법과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번 유찰에도 또 조건이 있을 텐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수의 계약하면 됩니다. 아니, 세번 유찰되면 무조건 수익. 원래는 두 번 유찰해도 있어요. 예, 수의 계약해도 됩니다. 제가 1월 30일 날, 작년 1월 30일 날 서린되고 그 이후에 참 솔직히 저도 인간인데 안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구역 내 해난들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에 여론정사도 많이 찾아가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소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올바른 사회를 반대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액센트가 강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유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장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그런 부분을 알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무튼 저도 그래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거 지방선거 때문에 이거 없잖아. 그래서 저희 쪽 조합 법무법이 그다음에 또 우리 또 홍순환 캠프 또 법무팀에서 다 논의해본 결과 캠프에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시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홍순환 구청장님하고 저는 꾸준히 사업의 구역 내 현안 해결만을 위해서 저는 꾸준히 찾아뵙고 논의를 드린 결과입니다. 저 사건 특화를 위해서 해운대역 지하 통로 연결까지도 구청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사람. 이거 절대 공약 실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합원님들의 정말 소유 가치 상승을 위해서라도 조합장이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조합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거고 더 조합원님들 사무실에 모시고 또 안 되면 제가 찾아뵙고 또 구청장 또 재선 뭐 되실란가 안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재선 되시면 더 구청 가서 조합원님들 모시고 그때마다 진행 그때마다의 궁금한 부분들 언제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